한다에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국회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국회 통과가 안 되면은 아무리 배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개인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좀 더 알아보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운영위원이 지금 24명에서 23명으로 줄었는데 한 명 불참한 바람에 이 각지에서 지금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적 사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뭐 얼굴 본 사람 때문에 안 간 건 몰라도. 그래서 그 총장님께서 제가 건의해 드리는 겁니다. 명단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한 다음에 할 때는 전부 유인물로 돌려주면은 서로 연락할 거나 하고 또 인원을 할 거는 인원을 하고 서로 상의할 것도 있을 거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연락을 보니까 그걸 참고로 좀 준비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다음 분. 저 이어서 우리 박재성 의원님. 저는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그럼 다음 하고. 네. 의원님 그럼 현연욱 의원님. 네. 저는 여기 전문적인 활동을 못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죄송할 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꼭 참석을 합니다.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되면 잘 되리란 점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풍민 의원님. 저희가 보관을. 예. 그동안 진행한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꼭 국회만 먼저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정부 법안으로도 추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정부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진되면 또 국회에 가서 협조를 해서 그래 우리가 준비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제대로 갖춰져야 되고 의원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고 하니까 저도 열심히 많이 신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정상훈님. 전국 충남 피해자 연합회 이사장 정상복입니다. 저도 이게 시작한 지는 한 20주년 김종대 회장, 초대 회장님부터 여기까지 해왔습니다만 저도 소송을 수십 번 했고 참 MBC 방송국에서 한 시간 동안 가져가고 그것도 했지만 뒤에 아무런 진짜 의미가 사실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수비정부 회장 비롯해서 이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셨던 분들입니다만 제 생각은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다 좋은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강력하게 주장 한 번 한 것이 이런 것도 다 좋고 입법, 특별법 다 좋지만 우리가 한 번도 치의를 제대로 해본 일이 없어요. 우리 단체도 우리 한 단체가 제대로 구성되면은 전국의 회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충남 저 같은 경우도 12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집회를 한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상동 의원님. 네, 우리 재정국장. 이제 저야 뭐 이거 한 지가 3년,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내기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과정과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들을, 그 방법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 운영위가 조직이 됐으니 여기에서 힘을 합친다면 못할 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한몫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미 박사님은 다 좋겠어요. 인사해 와서. 이 자리는 처음이고요. 오늘 나는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마이크다. 마이크 앞으로. 마이크 떼나 동그란 거 들고요. 육성만 크면 됐나요? 네. 이런 경험이 많이 있지를 않아서요. 말도 잘 못해요, 제가.
수줍음도 많이 타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요.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발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발언권에 대한 진실 규명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발언권이 무슨 발언권이? 네, 우리 저 정영돈 예, 안녕하십니까. 정영돈입니다. 저도 뭐 사실 뭐 경험은 일천합니다. 여기 이제 한족평화재단 준비위원회 이제 관련해서 참여를 올해 초부터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관제 피해자 이런 내용을 알게 될수록 참 분통 터지고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이 돼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일이든 어떤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데이터 상으로 생존자가 총 금액이 3억 6,400만여 불이라고 하는데 생존자가 이제 1억 8,600만 불 해서 이제 1인당 200불 하면 93만 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1억 2,800만 불 해서 1,650불 하면 77,576명입니다. 약간 이제 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 보면 그 다음에 부상자가 5천만 불 해서 부상자 1인당 2,000불 해서 2만 5천 명입니다. 이렇게 합치면 103만 2,576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계산을 이제 대일 청구권 자금이 받은 것이 103만 2,576명에 대한 것만 받은 건지 103만 저 통계상으로는 103만 2,684명.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면은 이런 생존자, 사망자, 부상자에 대한 것들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파악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것은 생각합니다. 한일회담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뭔가 이제 왜냐하면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갈 때 이제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현황 자체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좀 궁금한 면이 있고 아까 외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자료를 보면은 군인 분속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기열 의원님. 우리 김윤성 회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이제 원복 피해자 협회에서 이제 그 특별법 상정을 한 과정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윤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법 이게 만드는 게 하늘의 진짜 별따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특별법을 상정을 할 때에 국회의원 7, 8명을 특정을 해가지고 특별법 이제 서류를 상정을 해가지고 이제 소위원회 열릴 때부터 소위원회 그 지역구 우리가 이제 회원들을 추려가지고 각 지역 담당 회원들을 몇 명씩을 해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진을 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고 이제 소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올라가가지고 법사위에 또 그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그분들하고 또 매달려야 돼요. 그 지역구 이제 저 의원들이 가야 되죠. 내 지역구 국회의원은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사무실에서 진을 치고 매일 찾아가듯이 가가지고 심지어 뭐 어떨 때는 공갈도 치고 뭐 자기장 사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면 기재부.
그 여기서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서 통과된다 치더라도 기재부에서 우리 돈을 어떻게 돈 없다는데. 아유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정말 그 우리 이제 특별 통과되려면 하늘이 진짜 별따기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회원들이 전부가 한 마음이 돼 가지고 법사위 위원들 또 기재부 담당자 그 위에 기재부 담당자도 자기 마음대로 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정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 일이 성사가 될 수가 없다고 제가 봅니다. 사실은. 그래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도 시작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시작을 하시면은 집행부 여러분들이 소스럽지만 첫째로 국회의원들, 지역구 우리 회원들 전부 이래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고규식 부위원장님. 네. 오늘부로 부위원장 고규식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반응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만 버리면 이 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내 아니면 안 돼. 내 단체 아니면 안 돼. 이걸 빨리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버리고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앞장서가지고 전국 연합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김인성 위원장님 오시고 이걸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한두 명 만나가지고 10몇 명 만나는 거 다들 별따기로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작은 그 사고라든가 조금 더 큰 사고 이런 사고들도 보면 전부 다 국회 당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누구든 간에 이거를 어느 국회든 간에 당론으로 여당 야당 가리지 말자고 우리가. 저는 그거를 꼭 원하고 싶습니다. 내가 김인성 회장님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가자. 갑시다 해가지고 당론으로 정하면 됩니다. 당론으로. 국회의원 한 명 만나려고 하지 말고 당론으로 정하게끔 해가지고 봐봐. 우리 숫자가 이렇게 이만큼 많은데 우리 전국에 모인 숫자가 이렇게 많고 한 명당에 가족이 3명 뜨면 인원이 몇 명이냐고 해가지고 방 공갈도 치고 해가지고 당론으로 하면은 출시에 열린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개인적인 욕심만 내려놓고 다 같이 한 몸이 되고 한 듯이 된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같이 힘들지만은 이번에 이걸 우리가 꼭 이뤄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같이 열심히 노력하십시다.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이 될랑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유족사가 수십 년이 됐습니다. 수십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별로 이루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의 과거의 투쟁 방식을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투쟁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지금 이제 특별법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 재단에서는 이미 재단에서 특별법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 특별법을 만들 때 저도 이제 그 준비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 특별법을 전체를 내가 지금 마스터를 못하고 있어요. 비공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지금 상정을 해야 할 시기가 지금 지났어요. 재단에서도. 우리가 이거 재단에다 촉구해야 할 하나 그 방법이고 그래서 그 재단에서 이제 상정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미비된 것은 우리가 이제 보완도 해야 할 그럴
일도 생기리라 보고 있고 자꾸 그 재원 문제가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미 군정령 33호에 의해서 일제가 패망했을 때 일본 국의 나라의 재산, 개인의 재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예탁금 모두를 몰수를 했습니다. 미 군정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것이 적산 재산이죠. 그게 엄청납니다. 지금 미군이 주도했던 그 자리들 그 모두가 일본에서 몰수하였던 그 부동산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용산, 또 지금 인천, 부평에 거기에 그 부동산도 어마어마합니다. 이제까지 저 전방지대에 있었던 그런 미군 부대 부동산 전부 정부가 다 알아서 처리했잖아요. 정부가 먹었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자 용산에 그 적산자산 피해자들에게 내놔라. 부평에 그것만 해도 상당한 액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고요. 이 청구권 자금이 그 김명수가 대법원 판결에 피해자 보상금으로 받아온 법적 근거가 없다는데 그런 개새끼예요. 내가 이거 청와대 앞에서 집회할 때 내가 청와대에다 대고 그랬어요. 김명수 이하평은 내가 눈구멍 주셔본다고. 사실상은 우리가 청와대에서 집회할 때 우리 피해자들이 똘똘 뭉쳐서 거기에서 으쌰으쌰 했다가 아마 어떤 진척이 있을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청와대에서도 관심 있게 봤는데 불과 몇십 명이 와서 짓거리다가 가니까 말았어요. 이제 그런 것을 탈피하고 네가 하니까 나는 안 가.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새롭게 뭉쳐서 똘똘 뭉쳐서 기어이 목적 달성을 해봅시다. 뭐 저 해 나가다 보면은 또 거기에서 새로운 그 방법이 생겨나고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먼저 활동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머니 털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극히 그건 어려운 얘기고 우리 재정 담당님 잘 들으세요. 지금서부터 우리가 뭉쳐서 수혜 기업들을 먼저 문을 두드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 저 자료가 아마 집에 조금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각 기업들을 수혜 입은 거 청구권 작업 100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우리가 10대 기업을 해서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기업이 한국통신입니다. 우리가 재판할 때마다 한국통신에서는 꼭 재판장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수혜 기업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로공사 안 내놓으면 뭡니까 그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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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소 몇 군데만 내놔라 해서 우리가 운영하면 되잖아요. 재원은 얼마든지 마련을 우리가 투쟁하겠게 달려 있습니다. 제발 좀 앞으로 이제 한 목소리로 똘똘 뭉쳐서 나가서 우리 문제를 기필코 해결하도록 합시다. 우리 김옥신 의원님은 언제 어느 천년이라는데 이거 하려면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 어디 가셨어? 갔어? 합니다. 예. 이 절대 안 됩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 사실 저 한 몇 개월 전에 이거 우리 전재진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하고 논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책자도 지금 엄청 많은 책자를 만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가져갔다 주면은
거래 같은 생각밖에 안 되니까 책 팔려고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정말로 저 동감합니다. 같이 뭐 해가지고 어디가 하면 안 되면은 둘럽더라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거기에 동참합니다. 동의하고요.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하렵니다. 예. 오늘의 그 운영위원들 이 자리에서 모든 발언을 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투쟁도 좋지만은 논리적으로 법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모든 법령, 우리 전재진 위원장님이나 법령을 잘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도 우리가 아까 우리 신유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이해가 가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너가 국회의원이냐? 정말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너가 누구 때문에 이런 자리에 와 있느냐? 당신들이 이런 걸 충분히 우리가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유족들이 너무 다 몰랐어요. 너무 다 모르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늘까지 결과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우리 조직력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다 일제강점기 피해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집행부가 나서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한다면은 못할 일이 없겠다. 나 이렇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장덕화의 그 조직에 있으면서 항상 내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재단위원으로 들어가자. 내가 이것을 그 개인 피하러 내자. 적극적으로 내가 했어요. 이건 전국의 모든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재단위원회 가서 죽자. 살더라도 재단위원회 가서 살자. 거기 가서 모든 것이 단체가 서로 한 단체 한 단체가 힘을 합한다면은 모든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이렇게 대통합이라는 것도 이루어진 것만 해도 정말로 참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 힘내시고요. 집행부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신다면은 저희는 뒤에서 다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 제가 답을 해야 될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요약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학습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긴 시간 우리가 이제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법에 대한 학습은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실천이고요. 아까 우리 강봉수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입법이라는 게 쉽게 되겠느냐, 지금까지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지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방법을 몰랐다. 접근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무조건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많은 숫자 들이대가지고 물리적인 방법만 강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돌해서는 절대 얻어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몰라요? 다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야 될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법안을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내용도 그분들은 다 알아요. 아주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만들어줘요? 법을? 이제 우리가 좌우,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셨잖아요. 미국에.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해리슨이 그 사람들이 해리슨 그 부통령이 능력이 없어서 당선이 안 된 겁니까? 저희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봉사를 하든 찢고 뽑고든 할 거 아닙니까? 그림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도록 미국만 생각하겠다 하니까 표 찍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용산의 정부도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 이념 빨갱이 빨갛고 파랗고 색깔 없고요. 좌우 없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면은 김정은도 찍어줄 거예요. 그게 지금 자본민주주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꾸만 있는 게 뭡니까? 그냥 안 해주면 가서 그냥 애쓰고 아우성 치고 협박 공갈하고 그 사람들 해줍니까? 법이 있는데 그 사람들 믿고 있는 건 법이에요. 우리가 표 찍어줬잖아요. 안 해줘요. 우리 국회의원들 만나러 가면 보좌관 비서들 국회의원실 가면은 기본적으로 세팅된 게 8명이에요. 걔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 정책 부분, 입법 부분 이거 걔들 전문가들이에요. 걔들 가면요 연령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박사, 석사들이에요. 걔들이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그래 우리 이제 방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충분한 근거가 있고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이제 우리 생존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만 줄어들죠. 밤새 안녕입니다. 그래도 살아 계실 때 그분들 한 푼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하면요, 어렵지만 어려운데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여야 막론하고 다수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동의서를 드렸다시피 각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한번 만나십시오. 우리 일꾼들 아닙니까? 이제 권위주의 아닙니다. 그 사람도 우리가 써먹어야 되잖아요. 일 시키려고 표를 찍어줬는데 왜 일을 안 시키고 그냥 있습니까?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지배당합니까?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사적인 일입니까? 역사청산입니다. 그 누구도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명분 있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고 구걸합니까? 우리는 있는 근거 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옥신 그 의원님 시간이 없다고 했죠. 저도 참 아쉬워요. 지금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보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크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크게 오래 안 걸립니다. 그렇지만 5년 10년 안 걸려? 그렇지만 입법이 돼도 절차상 우리가 배상 보상 받기 위해서는 그 절차 우리 심사하고 등등들 하면은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요 강공수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도와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같이 하시고 한 배로 탔으니까 네.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힘을 합쳐갖고 어떻게 뭐 국회가 뚫든지 정부를 압박을 하든지 압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걸 완력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쪽수가 많아요. 쪽수가 우리 그 전부 다 뭐 단체마다 다 회원들 다 있을 거예요. 저는 부산 경남 해가고 1,700만 명단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워낙 시간을 끌다 보니까 오다 따라오다가 배비 10,000원 내던 것도 그것도 안 내고 다 나잡아져 빈단 말입니다. 워낙 오래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도 저는 부산 문해동 그 유해 발굴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할 적에 그 재림기획부 차가 있습니다. 그 이제 국토부 땅이죠. 그거로 갖다가 우리가 그 8개월 동안 하다가
기재부에서 캠코에서 허락을 안 해줘갖고 결국 캔슬로 나가서 국회로 갔습니다. 국회 가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300명이지만 그때는 21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갖고 방마다 다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서있어 방마다 다 찾아가도 있는 사람은 있고 국회의원 있는 게 있고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보좌관이나 비서관들 해봐야 전달해주고도 구고 나면 돌아서면 입싹 작갑니다. 네,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힘을 안 합치면 하기가 쉽지 않다.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덩어리가 돼야 압박을 해야 돼. 정부든 뭐 국회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래 해야 정신을 차리지. 안 그러면 이대로 평생 말만 우리 이리 하자, 이리 좀 해주라 찾아대해 갖고는 평생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이제는 다 우리가 했습니다. 대통합을 시점으로 해서 그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충분히 우리 뜻을 전달하도록 이 절차를 밟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우리 특별 법안이 법사위에서 다루어져서 거기에서 본회의로 넘어가기 직전에 경제기획원 기획소위원회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어차피 법안이 마련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쪽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제 우리 정영돈 우리 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기에 피해자 숫자를 제대로 우리가 발굴을 하고 정립을 해서 그분들에게 공평하게 보상 배상이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들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소위원회 각 그 분야별 피해 유형에 따라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소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논의된 내용들을 각각 자료들을 수집하고 발굴을 해서 정리가 되면은 지금 이 자리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안을 본회의에 전체 회의에 상정해서 정부와 상대를 할 수 있는 본안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정상복 우리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어떤 세를 과시를 하자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강봉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피해 유족들을 이제는 정말 단합해서 한 덩어리가 되고 많은 숫자가 별모로 인해서 정부가 우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우리 존재의 어떤 가치는 거기서 출발이 될 수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재정 사업은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과 같이 전개하고 거기에 대한 거는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시간이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요. 저기 앞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제가 아까 경과 보고를 할 때 우리 재정 보고 재정 부분, 재정 사업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하시면은 말미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 하면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고 10분, 한 15분이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할까요? 질문할까요? 예, 앞에 보시면은 한민족평화재단 설립기구 자산 현지 답사 겸
소유권 이전 업무 양해각서 MOU 체결을 위한 한민족 평화재단 평창 달빙 대비를 지난 8월 3일 했습니다. 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전국위원회가 결성되기 전에 이미 이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분리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위원회가 법적 지위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국위원회가 우리 재단 법인으로 등기가 되든 아니면은 일부 전체 합의하에 명칭을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가 확실히 하고자 하는 단체가 준비가 되면은 이 부분을 그쪽으로 귀속시킬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요 별개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가져가게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공사 그러니까 지상권에 대한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설계하고 개발 사업 주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황동기 의원이 그게 다음 주원리 대표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황동기 의원께서 우리 평화재단의 저 기부 동산을 기부하신 장본인입니다. 한번 일서서 한번 인사 보십시오. 네, 이분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이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재단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동력을 주신 재원을 주신 분입니다. 예, 그럼 다시 지나겠습니다. 앞에 그림이 저게 우리가 설계 도면입니다.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게 저게 필지가 7필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공사계획 평면도로 되어 있고요. 이건 지적도입니다. 이게 전체가 우리한테 기부를 한 게 7,000평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임야로 4,000평이 4,500평이 임야로 되어 있고 2,500평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는 필지 4,500평은 평당 고시가가 공시가가 19,860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택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인접 같이 필지가 붙어 있는 곳이 30만 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저렇게 표를 이렇게 해둔 안에 있는 140인 이렇게 해서 6필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지상권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공사가 한 1년, 한 8개월, 약 한 2년 정도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리 기부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상권의 건물은 이미 전기, 수도 이 설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 중간에 일단 준공허가 직전에 지금 저기 중단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기 수도가 일부 중단해 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연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저기 옆에 이제 잔불이 있고 한 거는 전번에 우리가 8월 3일 날 설명회 갔을 때 상빌에서 저 자리에 앞에 우리가 차들이 주차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수막 걸고 사진 찍었던 그 배경이고요. 저기 단층 1층인데 안에 가면은 복식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창문이 2층입니다. 예, 안에서 계단을 올라서 2층으로 갑니다. 예, 요거는 측면 사진이고요. 요 부분이 두 번째 건물입니다. 지상권으로. 지금 요것도 지금 안에는 2층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이 되고 이렇게 외관상 보면은 별장 같기도 하고 펜션 같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가 이런 모델로 해서 저기에 필지가 2,500평에 250평씩 해서 필지를 10필지로 나눠놨습니다. 벌써 토목공사 끝났고요. 끝났고 조립식이 되든 거기서 시설이 되든 건물만 올리면 준공허가 들어가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하고요. 요게 다른 동이 또 하나 있는 게 이렇게 건물이 석동이 지금 현재 준공 직전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수 절차가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다 돼서 들어가면은 바로 지상권에 대한 걸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준비가 끝나면 바로 한 달 안에, 이달 안에 준공 허가 신청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준비해 왔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은 이달 중, 늦어도 다음 10일 전에는 아마 준공 허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기가 지금 현재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용도병이 이제 준공 허가 떨어지면은 용도병이 대지로 바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2만 원짜리가 25만 원, 30만 원짜리 된다는 겁니다. 네. 저기에 저 집장 삼아 할 거냐 그게 아니고, 어차피 남아있는 땅이 한 4,500평이 있으니까 거기에 뭘 하냐면은 녹지 보존 지역입니다. 녹지 보존 지역. 그런데 저걸 풀어주는 이유가 녹지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저것도 녹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편백나무 휠링숲을 조성을 해서, 이거는 이제 그림을 참고로 이제 띄워놓은 거고요. 저런 형태로 저게 나무가 약 한 60년 정도 되면은 편백나무가 한 저 정도 수립이 된답니다. 참고로 제가 포항입니다. 경상도 포항인데, 포항에 가면은 편백나무 숲이 저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35년 정도 됐는데, 저거하고 비교를 하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약 한 30m 정도 올라가요. 지금 현재 그 정도 수령이 됐는데도 한 30m예요. 저게 옛날에 그랬답니다. 우리 콘크리트 그 전주가 나오기 전에 저거 잘라다가 전부 절제했어요. 전봇대. 그겁니다. 그런데 저게 사람한테 그렇게 유익한 나무랍니다. 그래서 저 나무가 잎까지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저게 다 사람들 기름도 짜서 하고 뭐 향료도 쓰고 등등 여러 가지, 우리 베개 만드는데 베개 만드는 거 저게 투어요. 그래서 저게 아주 유익한 나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기로 보면 사업 위치 이제 지적도 하고 저렇게 나왔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저 나와 있죠. 강원도, 이게 어디 가면 저 용평입니다. 강원도 용평면 도사리 140번지 외 3필지, 142번지 외 3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142번지는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사업 면적은 총 대지가 7,000평이고요. 1차 조성이 2,500평,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2,500평에서 250평에서 해서 펜션 10개를 분양할 거로 지금 표지를 분류해놨습니다. 편백나무 4,500평 이렇게 조성됐고요. 이게 이 나무에 대한 유익함,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나무에는 편백나무에 숲을 조성하면은 저런 내용도 있고, 전기 수확을 해서 관리를 저렇게 하면은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요. 오일, 이제 우리 기름이죠. 나무 이제 기름이 아주 우리한테 유익하답니다. 저렇게 해서 축출할 수 있고, 밑에도 여러 가지 향초도 만들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요겁니다. 그림에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남줄 건 없잖아요. 이게 되면은 우리 조 안에서 우리 유족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시간 있으면 저희 가서 일자리 창출되는 겁니다. 공짜 없어요. 다 남들 데려도 임금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와 수익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좀 범위를 넓히면은 여기에 우리 와 있는 사당법인, 우리 이미 법인 지역에 바로 이런 형태로 전부 다 그 지역에 이걸 하나씩 심을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걸 사당법인을 1년 6개월 만에 전국에 6개를 같이 합심을 해서 만들었어요. 사당법인 설립을. 장모모 씨는 손에 장지지다 그랬습니다. 사당법인 허가 받을 수 있나 한번 해봐라. 했는데 제가 1년 반 만에 6개 만들었어요. 우리 여기 이사장님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하면 됩니다. 모부와 같이 작물 재배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저도 잘 몰랐는데 이끼 사업이 또 이 잔디 사업도 수입이지만 이끼 사업이 앞으로 장래에 굉장히 유망한 종목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이 이 기부하신 분이 갖고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바로 요겁니다. 여기 위에 저거 보시면 제 상단의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이끼입니다. 네, 이끼고 밑에 쭉 보면은 저 전부 다 해서 저기 하게 되면은 저 공간에
우리가 상황버섯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재배를 아주 자연히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사업도 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이게 나중에 조성이 끝나고 숲이 어느 정도 돼서 저희들 참 아쉽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우리 다음에 저 장소에 저 그림에 우리 다음 후손들은 저렇게 여가를 즐길 겁니다. 예. 이걸 하게 되면요, 물론 우리 안에서 재정도 확보를 해서 출발을 하지만 저게 좀 더 확대가 되고 하면은 저게 농림축산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혜택을 주어지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되고 주택공사 금융 쪽에서도 되고 여러 가지 지자체 예산도 저리로 그래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지역에 이런 사업이 유치되면 지자체에서 두 손을 들어 환영을 합니다. 지역 활성화, 경제 활성화 되죠.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데 인구 유입에 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자체에서도 환영을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개인 사업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명분을 갖고 있는 우리가 국익사업, 공익사업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장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일 먼저 요걸 할 겁니다. 제일 먼저 요걸 할 거고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기 하는 게 펜션 사업을 할 건데, 저기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도면이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분할을 10개 분할을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더 증가해서 숫자를 늘려갈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할 거고요. 지금 10개 중에서 예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이미 지금 한 2개는 분양을 우리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허가가 떨어지면은 바로 2개는 분양에 바로 돌입을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한 5개를 우리가 일반 분양, 그것도 벌써 분양 주문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있어서 어차피 결론이 나야 되는 거지만 일단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직영으로 저기 와서 1박을 하고 갈 이제 그런 외부 손님들이 온다든가 저희들이 저기에 꼭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과 관련된 전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1층은 전시장을 만들고 2층은 사무동으로 하고 3층은 대회실, 지금처럼 강당을 만들어서 역사 교육을 시키는 현장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기서 당연히 우리가 숙박시설 필요하죠. 그러면은 먹고 자는 게 저기서 다 해결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수입이 창출될 겁니다.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사람 법인에도 이걸 꼭 모델해서 똑같이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우리 피해자들이 이쪽으로 다 와서 여기는 거리가 너무 멀어, 우리는 몸가 혜택 못 보잖아, 이거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여기 와 계시는 우리 황동기 의원과 우리 사무국이 밀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할 거고요. 그걸 지금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거의 한 80% 정도 지금 진행을 했고요. 어저께 우리가 그 세무서 일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은 오늘 제가 그 우리 세무서 신고했던 고유 번호랑 우리 가칭 사람 법인 통장을 오늘 공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저기에 재정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 재정도 금액이 들어와 있는 걸 실질적으로 다 보이려고 했는데 그걸 오늘 아쉽게도 오늘 지금 세무서에 우리 고유번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내려가면은 못 찾아. 그럼 내일 오전에 찾아서 오전에 통장 개설하면은 빠르면 오전에 우리 재정금 일부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부분의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이 부분이 일부가 진행이 돼서 재정 부분이 다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날 다 했고요. 이게 덕기부 토지 대장 이렇게 다 띄워서 확대해서 다 했고요. 이렇게 그날 우리가 8월 3일 날 보고를 이렇게 했다는 걸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